강아지들이 타인을 무서워하거나 병원을 갔을 때 혹시 안 좋은 추억이 있던 친구들이라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행동풍부화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행동풍부화라는 것은 반려견이 원래 야생에서 살다가 인간 사회로 들어오면서 집안에서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본능을 해소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제 행동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동풍부화라는 것은 환경풍부화, 먹이풍부화, 감각풍부화, 사회풍부화, 인지풍부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동풍부화 실습을 도와줄 실습견 아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라는 친구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라는 견종으로 그레이하운드를 키우기 쉽게 축소시킨 견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리라는 친구와 함께 오늘 행동풍부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풍부화는 강아지들의 여러 가지 감각을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감각으로는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이렇게 4가지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촉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제가 기구들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감각, 촉각 매트에 올라가면서 촉각을 강아지가 경험해봄으로써 나중에 산책을 나갔을 때 아스팔트에서 다른 미끄러운 길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흙바닥으로 바뀌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촉각이 달라졌을 때 강아지가 불안해하거나 놀라는 것을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없는 상태의 촉각 매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높이가 조금 있는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강아지가 이런 높이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행동 풍부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을 넣은 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아지가 밟았을 때 물의 이런 촉감이나 차가운 감각과 조금 평지보다는 흔들리면서 감각을 강아지가 익숙해지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소심한 성향을 가진 친구여서 촉각 매트에 올라왔을 때는 엄청 조심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계속 촉각 매트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전혀 위협이 되거나 무서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아지한테 인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기구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피하는 친구라고 하면 강아지한테 먹이로 기구들을 밟게끔 유도를 해서 다양한 촉각들을 이제 경험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터널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곳에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터널 같은 곳에서도 어둡고 그러한 환경이지만 강아지가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러한 활동이 행동풍부화 중 감각풍부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각풍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좀 구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나갔을 때 아까 말했듯이 아스팔트 바닥도 밟고 어떨 때는 흙바닥도 밟고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감각 중에서 촉각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청각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많이 쓰는 스테인리스 밥그릇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밥그릇끼리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도 들려주거나,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의 장난감들을 조금 만지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본인한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활동으로 청각 풍부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풍부화 중 이 시각 풍부화라는 것은 이렇게 강아지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노출을 해주는 것을 많이 해주시면 강아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물건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하면서 원래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각 풍부화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런 일상 속의 소음들을 통해서 청각 풍부화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 풍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풍부화는 이렇게 강아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사람이란 것은 사람의 성별, 남자와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령,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아이, 그리고 그냥 성인, 이렇게도 많이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랑 만날 때 다른 사람한테 간식을 이렇게 얻어먹는 것과, 그리고 스킨십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스킨십 같은 것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강아지한테 학습을 시켜주고, 이러한 경험을 시켜주면 강아지들이 타인을 무서워하거나 병원을 갔을 때 혹시 안 좋은 추억이 있던 친구들이라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아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지금은 아리보다 조금 크기가 큰 시바견을 만나볼 텐데, 서로 아는 강아지라고 하면 다른 강아지랑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른 강아지가 나보다 크든 작든 냄새를 맡고 서로 인사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환경풍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풍부화를 진행해 볼 건데요. 환경풍부화는 지금 걷는 것처럼 이런 돌바닥을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원으로 한번 가볼 텐데, 공원에서는 흙바닥을 걷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풍부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강아지가 여러 환경을 접하면서 냄새도 맡고 시각적인 감각도 깨우고 촉각적인 감각도 깨우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돌바닥에서 걸을 수도 있고, 지금은 다른 재질의 돌바닥도 이제 강아지가 걸으면서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여러 풀이나 나무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책에 나오게 되면 환경풍부화를 아주 쉽고 많이 풍부화 활동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강아지용 가구나 꽃 같은 화단 같은 것들을 이제 집안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구조물을 통해서 환경 풍부화를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산책을 하면서 바닥의 재질이 바뀌어서 이번엔 나무 위를 걸으면서 환경적인 것들이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공원 산책로에 도착해서 좀 더 나무나 이런 흙들이 많은 환경으로 다시 또 바뀌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흙밭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도 좀 더 다양하게 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풍부화 5가지 중 먹이풍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 먹이풍부화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이런 노즈워크 장난감 속에 들어있는 이런 먹이를 스스로 찾아서 먹음으로써 여러 다양한 곳에 있는 먹이를 먹는 그런 활동도 먹이풍부화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나무 재질의 장난감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이렇게 2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런 나무 재질의 장난감에서도 먹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에서도 사료나 간식을 찾아 먹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디서 이런 먹이가 제공되냐에 따라서 이런 풍부화 활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있는 먹이를 먹는 활동도 먹이 풍부화에 해당이 되고, 반려견용 다양한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반려견용 소시지처럼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간식이나 이런 강아지 껌처럼 조금은 더 딱딱하지만 강아지가 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간식도 있고, 여기에 좀 많이 딱딱한 아예 휘어지지 않는 이런 껌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형태나 질감의 먹이를 통해서 반려견의 먹이 풍부화를 진행을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인지풍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인지풍부화는 강아지의 이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아까 먹이풍부화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퍼즐 토이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인지풍부화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지풍부화 활동으로는 제 손에 지금 이렇게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를 강아지가 찾아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사료 있는 것을 찾아서 강아지가 맡았을 때 주고 하면서 자꾸 냄새를 맡고 무언가를 탐색하고, 그러면서 강아지가 생각을 하고 약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주시면 인지풍부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려견 행동풍부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 실습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매우 단순한 활동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사가 아닌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기 쉬운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들 집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강아지한테 큰 도움들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행동 품바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도클래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클래스 신태희 훈련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